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에 있는 허니 버터밀크 브레드를 해볼 건데요. 버터밀크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구하기도 쉽고 베이킹에 자주 쓰이지만 한국에는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책에서는 모두 다 우유에다가 레몬즙, 신선한 레몬즙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쓰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레몬즙을 짜고 나서 한 번만 저어주시면 몽글몽글한 부분이 생기는 게 보이실 거고요. 발효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스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스트를 위에만 따가지고 지퍼백에 밀봉을 해서 냉동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관을 해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스한 물에 이렇게 10분 정도 뚜껑을 꼭 닫아주시는 게 좋은 게 접시 같은 걸로 닫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랩만 해도 온도가 철저하게 보온이 안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부글부글해지면 확실히 효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안 되면 발효빵은 의미가 없겠죠. 발효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사전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나나 브레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딱 유산지를 이렇게 재단하셔가지고 가장자리 부분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시피 보시다시피 제 이번 책에 굉장히 쉽게 하려고 모든 가루류를 다 섞은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따로따로 계량 여러 가지 용기 쓰시는 것보다는 하나를 쓰셔가지고 하나 재서 계량을 하시고 이렇게 저울 안에 두고 하시면 혹시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그런 용기를 하나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루류는 저희가 이제 강력분 혹은 중력분도 괜찮아요. 미국에서 가장 자주 쓰는 거는 all-purpose flour라고 해서 중력분을 제일 베이킹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한국처럼 빵은 강력분, 케이크는 박력분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거랑 이제 점성이 낮은 거, 이런 발효하는 거 들어가고 허니가 들어가는 제목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존재감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고 이제 버터밀크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15g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가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루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가루 같은 경우는 다 한 군데로 넣으셔가지고 포크나 거품기를 완전히 젖은 상태에서 준비를 시켜준 상태에서 이런 부가재료를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버터밀크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항상 기억을 하실 거는 다음 재료 들어가기 전에 반죽을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한다. 저희 쉽게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넣고 하면 얼마나 쉽고 간단하겠냐마는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돼야 그만큼 효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버터밀크를 넣겠습니다. 덩이가 이제 보이시죠? 버터밀크를 이렇게 한 군데 놔서 치워가시면서 해주시면 집에서 하시는 홈베이킹이 조금 더 덜 버겁게 느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렇게 아래에 젖은 타월 넣어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를 방지를 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철제볼보다는 유리볼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유리볼을 지금 다른 데 쓰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철제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주걱으로는 이 주걱이 크기가 작기도 하지만 굉장히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빵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효과가 좋죠.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훑으셔가지고 완전히 이따가 더 훑을 거예요. 이렇게 두고 한번 볼을 훑어가시면서 중력상 아랫부분에 가루가 이렇게 많이 모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키친에이드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아랫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합쳐지지 않으면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죽을 뭉치실 때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대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시켜서 꺼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 그리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저희가 완전히 반죽에 그래도 계량을 정확히 해서 한 거니까 누락되는 부분 없이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저희 설거지 거리가 줄어드니까 지금 15g이긴 하지만 유지 성분이 이제 들어갈 건데 이번 허니 버터밀크 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의 그런 풍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쉽사리 다른 오일로는 대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터가 30g 밖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반죽이 이제 버터를 품을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철제볼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가벼워서 굉장히 작업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죠. 유리볼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매일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애로사항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반죽이 일정해졌고 가루류랑 액체류가 다 이제 어우러졌기 때문에 드디어 유지를 넣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유지도 어느 정도, 버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중탕을 해서 녹여놓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굳기도 하는데 너무 완전 덩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없이 네, 이렇게 해서 비록 15g이면 거의 테이블스푼으로 하나지만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반죽의 질감의 차이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반죽이 하나로 뭉쳐졌으니까 손반죽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바로 이제 하시고 나면 치워주시고요. 항상 책에도 제가 사진으로 전달을 드리긴 했지만 사진으로 하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런 액티브한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손에 굉장히 반죽이 많이 묻어 있긴 하지만 이게 다 이제 반죽이 완성이 되면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려치고 이렇게 하고 이 아랫부분을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동안 점점 손에 있는 반죽도 뭉쳐서 하나로 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렇게 하고 계속 같은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쪽이 생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잡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점점 더 질감이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는 동안 손에 있는 이런 부분도 다 반죽이 합쳐지니까 네, 처음에 한 5분 정도 지나면 반죽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20분 정도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키친에이드가 싸고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런 게 그렇다고 제 모든 책을 키친에이드로 하면 아무래도 독자분들은 한국 분들인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반죽 하는 거를 소개를 드렸으니까 책에 이제 한 4분의 1 정도가 저희 발효빵이죠. 이때만 20분 정도 좀 고생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막상 한 10분 정도 지나면 점점 반죽의 형태가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처럼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 아프시면 손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새 이제 탄력성이 많이 이미 작업 때 내치는 소리부터가 이제 바뀌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새 이제 반죽이 준비가 다 됐고요. 아까 반죽을 할 때는 이 부분 사용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죽을 둥글게 하고 이럴 때는 항상 손날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비트는 것처럼 책에도 사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동그라미를 하는 이유는 표면이 일정해야 발효도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모양을 해서 발효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발효 과정이 발효빵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꽃 같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랩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1시간 반, 이게 1차 발효, 2차 발효가 길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얹어주시는 느낌? 아니면 뭐 살짝 요 정도로만 해주시고 어느 정도 공기가 통하게 해주시는 게 더 이제 막 크게 부풀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멍을 뚫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따가 빵을 성형하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 때는 깔끔하게 치워주시고 이제 발효 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 어느새 발효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굉장히 2배 정도로 부풀었죠. 항상 이렇게 작은 용기,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밀가루를 두시면 편한 게 저희가 밀가루에 손가락을 찍어서 하라는 말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구멍이 이제 줄어들지가 않죠. 집의 온도나 계절 같은 거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찔렀을 때 구멍이 점점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다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한 15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너무 많이 찌를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아마 발효가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한 결과물을 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성형 방법은 프레틀이나 베이글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베이킹에서 잘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손 아랫부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쭉한 빵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상태에서 3분의 1로 접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가 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예쁘게 예쁘장한 모습으로 하면 결과물도 예쁠 거니까 손날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모아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틀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담아주시고, 유산지에 닿지 않게 잘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도 조금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불을 끈 큰 통이나 전자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최종 모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덮어놨다가 혹시 만약에 닿아가지고 뜯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방법은 불을 끈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부풀어 오르고 아무 모양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집에 큰 이렇게 딱 부는 통이 아니라 높이가 높은 통에 두시든지 전자레인지에 담아 두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발효인데, 발효가 긴 만큼 풍미도 좋은 빵이니까 조금 있다가 또 발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새 이렇게 발효가 잘 됐는데요. 2차 발효 확인하시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손가락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모습에 저희 영향을 주기는 싫으니까 가장자리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눌러진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는 정도면 이 정도로 괜찮으시고요. 발효가 덜 됐을 때는 자국 자체가 서서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1차 발효, 2차 발효 때 확인법만 확실히 하셔도 발효에서 실수를 하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계란물을 바르고 굽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굽고 나서 제가 버터칠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한국에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접하는 베이킹보다는 조금 다른 거, 그런 방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레시피를 소개를 드렸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한국 베이킹에서는 보기 힘든 베이킹 소다도 넣어가지고 좀 더 부풀기를 살렸기 때문에 발효빵에는 무조건 베이킹 소다가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너무 딱 규정지어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는 전자레인지 안에 했기 때문에 지금 표면이 크게 마르지 않고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표면이 마르면 빵 부풀기 이런 거 영향을 끼치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굽고 나서 버터칠을 하겠습니다. 오븐 안에 들어간 지 한 15분 정도 지난 상태고요. 제가 항상 팬을 반대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꺼내셔서 이제 360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대로 돌려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골고루 익습니다. 벌써 이게 굉장히 조용한 그냥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오븐인데도 이쪽에 이제 색이 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오븐 빼고는 대부분 색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굽는 시간 전체에서 30분이면 15분이 지난 뒤에 팬은 그대로 꺼내서 완전 반대로 돌려서 다시 넣어주시고요. 오븐 가운데 이렇게 저는 항상 상단에 이렇게 중간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굽혀져서 나온 상태고요. 유산지는 다 떼냈습니다. 그래서 식기 전에 지금 상태에서 해야 버터가 스며들기 때문에, 물론 버터를 싫어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 버터가 모두 빵에 스며든다고 생각하시면 아찔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국에는 버터에 굉장히 박하다는 느낌은 항상 받긴 했지만, 골고루 발라주시고, 저희 이 큰 빵에 다 들어가는 버터가 30g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케이크나 쿠키 만들 때보다는 이제 적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거는 15g인데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발라주시고 덧칠을 해주시고, 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이 아니라 이런 실리콘 소재가 아닌 붓들은 세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상 속에서 가장 만만하게 깔끔하게 쓰시기에는 이 실리콘 소재가 제일 좋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식힌망이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여기서 거의 한 반뼘 정도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빵도 빨리 식고 결과물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아마 윌튼 제품이라서 3단으로 되는 건데 한국에도 제가 한국에서 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격 크게 비싸지 않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 그대로 완전 식혀서 드시고요. 저희 이 어떻게 보면 밥 같은 느낌이죠. 맨밥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쉐무아 브레드 푸딩 뭐 이런 식으로 쉐무아 바나나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올려놨으니까 재밌게 보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식혀주시면 됩니다.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 빵이 덩이가 꽤 있기 때문에 볼륨이 있어서 냉장 보관하실 분들은 냉동 보관이시죠? 그럴 때는 슬라이스로 다 한 상태로 개별 낱개 포장을 해서 낱개 랩핑을 하셔가지고 냉동을 해놓으시면 그냥 자연 해동이나 그 냉동된 상태 그대로 토스터 넣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허니 버터밀크 브레드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완전 다른 레시피로 책에 있는 거를 다 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Happy baking everyone!